뭐라고? 세리가 내 손녀가 아니라고? 연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재가 건넨 친자 확인서를 받아든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죠. 99.9%라는 숫자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여사님, 이게 현실입니다. 세리는 제 딸이에요. 나 김선재와 백설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고요. 선재의 차가운 목소리가 연숙의 귀를 때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복수의 명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연숙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내 호세 핏줄은 어디 간 거야? 내 손녀는 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연숙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강 유통에 복수하기 위해, 두식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토록 애썼던 모든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거든요. 자신이 지켜야 할 손녀라고 믿었던 세리가 사실은 선재의 딸이었다니, 이보다 더 큰 배신감이 어디 있겠어요? 미소요. 투신한 그 아이가 바로 호세 씨의 딸이었습니다. 선재의 말에 연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4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미소가 건물 옥상에서 떨어졌을 때 자신은 세리만 무사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죠. 아니, 사실 미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의 진짜 손녀였다니. 아니야.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연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백설이가 사실은 손녀의 친엄마였다는 사실이, 그리고 진짜 손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거든요. 연숙은 친자 확인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바로 그때 태주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연숙의 이상한 기운을 느꼈던 것이었어요.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왜 이러세요? 태주는 바닥에 주저앉은 연숙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숙은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자신을 만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괜찮을 리가 있나?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내 손녀를. 내 진짜 손녀를. 연숙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들을 떠올렸어요. 서리를 배신하고 경체 편에 섰던 것, 두식을 이혼시키려 했던 것, 서리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던 것. 모두가 세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그 세리가 자신의 손녀가 아니었다니. 이보다 더 잔인한 운명이 어디 있겠어요? 여사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선재 그 자식이 뭐라고 한 겁니까? 태주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연숙은 대답할 힘조차 없었어요. 그저 바닥에 떨어진 친자 확인서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거든요. 선재는 문 앞에 서서 그런 연숙을 만족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장면이었거든요. 연숙을 무너뜨리고 서리를 고립시키고 결국 자신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 그 계획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진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받아들이세요, 여사님. 어차피 이제 여사님의 복수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세리는 제 딸이고 앞으로 민강의 주인도 저희 가족이 될 겁니다. 선재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이제 연숙이 완전히 무력해졌다는 것을 확신했거든요. 복수의 명분을 잃은 연숙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나가. 당장 나가. 연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선재는 어깨를 으쓱하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가 나간 후 방 안에는 연숙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태주는 바닥에 떨어진 친자 확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 역시 충격에 휩싸였어요. 이게 대체. 태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세리와 백설이가 99.9% 친자 관계라니. 그럼 지금까지 연숙이 했던 모든 복수가 허사였다는 말이잖아요. 태주는 연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여사님, 이건 내가 서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연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진짜 손녀의 엄마를 배신하고 가짜 손녀를 위해 복수의 칼날을 휘둘렀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연숙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었어요. 여사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설의 사장님 편에 서면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늦었어. 이미 다 늦었다고. 연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채와 손잡고 주총을 준비했던 것, 설이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던 것, 심지어 두식과 강제 이혼까지 시키려 했던 것. 설이가 자신을 용서할 리 없다는 걸 연숙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저질러버린 배신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럼 내 진짜 손녀 미소는? 그 아이는 내 손으로. 내가 죽게 만든 거잖아. 연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4년 전 미소가 투신했을 때 자신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었죠. 오히려 세리만 무사하면 된다고 미소는 그냥 방해물일 뿐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가 자신의 진짜 손녀였다니. 연숙은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어떻게? 나 때문에 내 손녀가 죽은 거잖아. 내가 손녀를 죽인 거야. 연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 놓아 우는 그녀의 모습은 처절했어요. 복수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지켜야 할 손녀도 복수할 명분도 모두 사라져버렸으니까요. 남은 건 오직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뿐이었습니다. 태주는 그런 연숙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숙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항상 강하고 당당했던 여사님이 이렇게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다니. 태주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여사님, 일단 쉬세요. 내일 다시 생각해 보시죠. 지금은 너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으니. 하지만 연숙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어요. 자신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 말이죠. 그날 밤 연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짚었어요. 설이와 처음 만났을 때,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함께 복수를 계획했을 때, 그리고 세리 때문에 설이를 배신했을 때까지.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설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숙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저질러버린 일들은 되돌릴 수 없었거든요. 연숙은 베개를 꽉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어요. 한편 자신의 방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선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연숙은 끝났어. 다음은 경채 차례야. 선재의 눈빛에는 차가운 야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숙을 무너뜨린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이제 경채마저 제거하고 설이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차례였으니까요. 선재는 휴대폰을 꺼내 다음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설이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괴로운 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들이었거든요. 미소야. 엄마가 미안해. 설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6년을 함께 살았던 딸이 피를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리고 진짜 피를 나눈 딸 세리가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설이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태경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설이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어요. 태경은 설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한눈에 알아차렸거든요. 태경 씨, 나 어떡하면 좋아요? 미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픈데 세리 생각하면 또 그렇고. 설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 이중고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미소는 16년 동안 자신이 키운 딸이었고 세리는 자신의 몸에서 나온 진짜 딸이었으니까요. 두 아이 모두 소중했지만 상황은 설이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지금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주총이 코앞인데 선재가 이 사실을 이용해서 사장님을 흔들려고 할 겁니다. 태경의 말은 옳았어요. 하지만 설이는 그것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자신의 딸들 이야기인데 어떻게 냉정할 수 있겠어요? 연숙 여사님이 무너지면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여사님의 지분을 다시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다면. 태경 씨. 설이가 날카롭게 태경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연숙 여사님은 나한테 어머니 같은 분이었어요. 비록 지금은 배신당했지만 그분이 무너지는 걸 기회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서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숙이 자신을 배신한 건 맞지만 그 배신의 이유가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걸 서리도 알고 있었거든요. 비록 그 손녀가 가짜였다는 게 밝혀졌지만 연숙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을 테니까요. 바로 그때 서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연아였어요. 언니 큰일 났어. 빨리 와봐. 연아의 다급한 목소리에 서리는 재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연아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리를 맞이했어요. 언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얼굴이 왜 이래? 밤새 운 거야? 연아는 서리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저었지만 연아는 이미 모든 걸 눈치챈 상태였거든요. 연아야, 나 정말 모르겠어. 뭐가 맞는 건지. 서리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연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세리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언니, 나한테 말해봐. 뭐가 그렇게 힘든 건데? 연아의 다정한 목소리에 서리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연아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16년 동안 쌓아온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한편 민강유통 사장실에서는 선재가 두식을 찾아갔습니다. 두식은 여전히 요양 중이었지만 선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선재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두식은 피곤한 표정으로 선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회장님의 부인 백설의 시말입니다. 그 여자가 사실은. 선재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밖에서 서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저 들어가도 될까요? 서리는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선재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당당하게 두식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주총권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서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썼어요. 선재가 자신의 약점을 들춰내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야 했거든요. 주총? 그래, 무슨 일인데? 두식이 관심을 보이자 선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리는 선재를 힐끗 쳐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내가 당신보다 한 수 위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경채와 연숙 여사가 연합해서 저를 해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서리의 단호한 말에 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재는 그런 서리를 보며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자신의 계획이 또 한 번 틀어진 것이었거든요. 선재, 나가보게. 나는 서리와 단둘이 얘기하고 싶네. 두식의 말에 선재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장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해보게. 주총전까지만.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반드시 경채를 이기고 회장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게 옳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서리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식은 그런 서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자네를 믿어보지. 서리가 사장실을 나오자 복도에서 선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리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서리야,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 세리는 내 딸이고 우리는 가족이야. 주총에서 내가 어떻게 나오든 결국 너는 나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어. 선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미소는 한 번도 내 딸 아닌 적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세리를 이용하려 해도 난 절대 당신 것이 되지 않아요. 서리의 말에 선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두고 보자고. 주총에서 누가 웃는지 말이야. 선재가 가버린 후 서리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미소와 세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미소야. 엄마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우리 사이를 아무도 끊을 수 없어. 서리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세리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남아 있었거든요. 서리는 이 이중고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채는 사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주총 준비는 거의 끝났고 이제 서리를 해임시키는 일만 남았거든요. 경채의 입가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바로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선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경채는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선재 씨,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왜 그래요? 경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재는 문을 닫고 경채의 책상 앞에 섰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거든요. 경채 씨, 이제 우리 관계를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선재의 말에 경채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신과 선재는 주총을 앞두고 완벽한 협력 관계였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주총 준비 다 끝났잖아요. 이제 서리를 해임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문제예요. 나는 더 이상 당신 사냥개 노릇 안 할 겁니다. 선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경채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선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방금까지만 해도 자신의 편이었던 선재가 왜 갑자기 돌변한 걸까요? 사냥개. 선재 씨,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경채가 일어서며 따졌습니다. 하지만 선재는 오히려 비웃음을 지었어요. 그 표정은 경채를 한없이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연숙 여사님한테 들었어요. 사냥철이 지났으니 사냥개는 필요 없다고 하셨다면서요? 나를 이용만 하고 버릴 생각이었죠? 선재의 말에 경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연숙에게만 한 말이었는데 어떻게 선재가 알고 있는 걸까요? 경채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연숙이 선재에게 자신의 계획을 누설한 것이었거든요. 그건 오해예요.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오해? 좋아요. 그럼 분명하게 해드리죠. 이혼 서류, 나 접수 안 할 겁니다. 선재의 말에 경채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는 건 서리와 두식이 아직도 부부관계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주총에서 서리의 입지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요? 선재 씨, 정신 차려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공들여서 준비했는데. 공들인 건 당신이죠. 나는 이제 내 길을 갈 겁니다. 선재는 경채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경채 씨, 잘 들어요. 이제부터 민강의 새 주인은 김선재 가족이 될 겁니다. 당신도 지섭도 수정도 아닌 나와 서리와 세리. 우리 셋이 말이죠. 경채는 선재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선재가 설의 편으로 돌아선다는 건가요?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선재가 세리를 언급했다는 거였어요. 왜 갑자기 세리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세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모르세요? 세리는 내 딸이에요. 나 김선재와 백설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고요. 선재의 말에 경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세리가 선재의 딸이라고요? 그럼 자신이 20년 동안 키운 딸이 사실은 선재의 딸이었다는 건가요? 말도 안 돼요. 세리는 내 딸이에요. 내가 낳은 내 딸이라고요. 경채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선재는 주머니에서 친자 확인서를 꺼내 경채의 책상 위에 던졌어요. 99.9%라는 숫자가 경채의 눈에 들어왔거든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세리와 서리는 친자 관계예요. 그리고 세리 아버지는 나고요. 경채는 떨리는 손으로 친자 확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서류를 읽어내려가며 점점 더 커졌어요. 이럴 수가. 정말로 세리가 서리의 딸이라니. 그럼 내 진짜 딸은 어디 있는 거예요? 경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재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그건 나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세리는 당신 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세리는 내가 책임지고 키울 겁니다. 당신은 손 떼세요. 선재의 차갑고 단호한 말에 경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친자 확인서를 꽉 쥐었어요. 20년 동안 자신의 딸이라고 믿었던 세리가 사실은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다니.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어디 있겠어요? 안 돼. 안 돼. 세리는 내 딸이에요. 경채의 중얼거림은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선재는 그런 경채를 냉정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에게는 경채의 고통 따위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경채 씨,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주총에서 당신이 이기든 지든 세리는 내 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서리도 결국 내게 돌아올 거고요. 선재가 사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경채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잠깐. 선재 씨,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주총은 이미 준비가 다 됐잖아요. 서리를 해임시키고 우리가 민강을 차지하면 관심 없어요. 선재는 문을 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경채는 텅 빈 사장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친자 확인서를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경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선재의 배신도 배신이지만 세리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한편 선재는 복도를 걸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채를 무너뜨리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거든요. 이제 남은 건 서리를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뿐이었어요. 서리야, 이제 내 차례야. 아무리 버텨봐도 넌 결국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 선재는 휴대폰을 꺼내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리와의 관계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었거든요. 세리야, 아빠야. 오늘 시간 있니?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전화 너머로 세리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재는 그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세리는 아직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잠깐만 만나자. 중요한 얘기야. 선재가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세리가 알바하는 바로 그 카페였거든요. 선재는 카페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세리를 바라봤어요. 자신의 딸. 자신의 피를 나눈 진짜 딸을 보는 기분은 묘했습니다. 이제 너를 내 편으로 만들 거야, 세리야. 너와 설애, 그리고 나. 우리 셋이 민강의 주인이 되는 거야. 선재의 눈빛에는 위험한 야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세리에게 다가갔어요. 세리야, 잠깐 시간 좀 내줄래? 아빠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세리는 선재를 보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걸까요? 세리는 불안한 마음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섰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저를 그렇게 부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너와 나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거든. 선재의 말에 세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선재는 세리의 혼란 따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세리를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뿐이었거든요. 세리야, 너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니? 선재의 질문에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짜 엄마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세리는 선재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짜 엄마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거든요. 경채는 사장실 소파에 축 늘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선재가 나간 후 1시간이 넘도록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손에는 여전히 친자 확인서가 쥐어져 있었고 그 종이는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거든요. 세리가 내 딸이 아니라니. 경채는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의 딸이라고 믿었던 세리가 사실은 백설이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수정이 들어왔습니다. 수정은 경채의 상태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완벽했던 경채, 언니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경채는 고개를 들어 수정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정아. 경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수정에게 말을 꺼내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세리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그 사실을 수정에게 알리는 순간 자신의 약점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언니 혹시 선재 씨랑 무슨 일 있었어요? 아까 복도에서 선재 씨가 나가는 걸 봤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던데. 수정의 말에 경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선재의 배신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경채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수정아, 우리 손잡을래? 경채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수정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경쟁자로만 봤던 경채 언니가 손을 잡자고 제안하다니. 수정은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어요. 손을 잡는다고요? 갑자기 왜요? 선재가 배신했어. 이제 우리끼리 뭉치지 않으면 백설이한테 다 빼앗길 거야. 경채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정은 경채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어요. 이건 분명 기회였거든요. 경채가 약해진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으니까요. 언니가 무슨 수작이에요? 지금까지 날 무시하고 깔보더니 갑자기 손잡자고요? 수정의 날카로운 말에 경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었어요. 선재의 배신으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으니까요. 수정아, 제발. 이번만은 나 좀 도와줘. 공동의 적은 백설이잖아. 저 여자가 사장 자리를 차지하게 두면 우리 둘 다 끝이야. 경채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정은 그런 경채를 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저렇게 당당하던 경채 언니가 자신에게 애원하다니. 하지만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렇긴 하죠. 백설이가 사장이 되면 우리 둘 다 위험하긴 해요. 그런데 언니, 선재 씨가 왜 배신한 거예요? 수정의 질문에 경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세리에 관한 진실을 수정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하지만 결국 경채는 입을 열었어요. 지금은 수정의 도움이 절실했으니까요. 세리가 내 딸이 아니래. 경채의 말에 수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세리가 경채 언니 딸이 아니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어. 세리는 백설의 딸이래. 그리고 아버지는 선재고. 경채의 말에 수정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스캔들이었거든요. 세리가 백설이와 선재의 딸이라니. 그럼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언니 진짜 딸은 어디 있는 거예요? 수정의 질문에 경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모르겠어. 아마 20년 전에 병원에서 바뀐 것 같아. 경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신의 진짜 딸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 아이가 누군지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지섭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 여동생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희 둘이 웬일이야? 싸우지도 않고 같이 있네. 지섭의 말에 경채와 수정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섭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거든요.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요. 수정이 지섭을 불러앉히며 말했습니다. 지섭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무슨 일인데? 오빠, 이번 주총에서 우리 셋이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아요. 경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섭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두 여동생이 갑자기 손을 잡자고 하다니.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거든요. 너희가 손을 잡는다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백설이를 막아야 해요. 저 여자가 사장이 되면 우리 셋 다 민강에서 쫓겨날 거예요. 수정의 말에 지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큼은 동의할 수 있었거든요. 백설이가 사장이 되면 민씨 가문의 입지는 완전히 무너질 테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지섭의 질문에 경채가 대답했습니다. 주총에서 우리 셋이 연합해서 백설이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 지분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해요. 경채의 말에 수정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숙 여사 지분이에요. 여사님이 어느 쪽 편을 드느냐에 따라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수정의 말에 세 남매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연숙의 선택이 주총의 승패를 가릴 것이었거든요. 연숙 여사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연숙이 이미 세리가 자신의 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 말이죠. 내가 연숙 여사를 만나볼게. 아버지 일로 설득하면 될 것 같아. 경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정과 지섭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민씨 삼남매는 하나로 뭉친 것이었거든요. 좋아. 이번엔 우리가 뭉쳐서 백설이를 무너뜨리자. 수정의 말에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각자의 속셈은 달랐지만 백설이를 막아야 한다는 목표만큼은 같았거든요. 한편 복도에서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경이었어요. 그는 경채의 사장실 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민씨 삼남매가 뭉쳤네. 이건 설의 사장님께 바로 보고해야겠어. 태경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설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경채의 사장실 안에서는 세 남매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정말로 세리가 언니 딸이 아니에요? 그럼 언니 진짜 딸은 누구예요? 지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채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일단 주총에서 이기고 나서 천천히 찾아볼 거야. 경채의 말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짜 딸을 찾고 싶다는 간절함이 묻어났거든요. 언니 혹시 그 아이가 미소였던 건 아닐까요? 수정의 말에 경채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소. 4년 전에 투신한 그 아이가 자신의 진짜 딸이었을까요? 설마. 그럴 리가. 경채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미소가 자신의 진짜 딸이었다면 자신은 친딸이 죽어가는 걸 모른 채 방치했던 셈이니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미소는. 경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거든요. 그날 저녁 공 실장은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20년 전 자신이 적어뒀던 낡은 수첩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 수첩에는 당시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20년 전 그날.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공 실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그날의 기록을 읽어내려갔어요. 2005년 3월 15일. 경채 아가씨가 출산한 날이었거든요. 경채 아가씨 출산. 여아. 하지만 아기 상태가 좋지 않아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이송. 같은 시각 백설이라는 여자도 출산. 역시 여아. 두 아기 모두 같은 구급차에 실려 큰 병원으로 이송됨. 공 실장은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회장님께서 지시하셨다. 경채 아가씨 아기가 약하니 건강한 아기로 바꿔치기 하라고. 나는 회장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두 아기를 바꿨다. 백설이의 아기를 경채 아가씨에게 주고 경채 아가씨 아기를 백설이에게 줬다. 공 실장은 수첩을 덮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뒀던 비밀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두식의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그 결과가 이렇게 처참할 줄은 몰랐어요. 세리 아가씨는 사실 루시아 사장님 딸이고 미소는 경채 아가씨 진짜 딸이었어. 공 실장의 중얼거림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민강유통 사옥이 보였거든요.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 실장은 재빨리 수첩을 서랍 깊숙이 감췄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세리. 문 밖에서 세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 실장은 급히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어요. 세리는 피곤한 표정으로 서 있었거든요.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이 늦은 시간에. 공 실장님, 저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오늘 선재 씨가 저를 찾아왔는데 자기가 제 아빠래요. 세리의 말에 공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재가 벌써 세리에게 접근한 것이었어요. 공 실장은 세리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가씨,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은 공 실장님도 아세요? 제 진짜 엄마가 누군지. 세리의 간절한 눈빛에 공 실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공 실장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거든요. 아가씨는 누가 뭐래도 큰아가씨 딸이에요.
공 실장은 세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선재 씨가 친자 확인서까지 보여줬어요. 제가 루시아 사장님이랑 99.9% 일치한대요. 세리의 말에 공 실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었거든요. 아가씨, 사실은 공 실장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두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이건 우리 집안의 비밀이야. 20년 전 그날 두식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었거든요. 아가씨, 저는 모르겠어요. 공 실장은 결국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공 실장님도 모르시는군요. 그럼 대체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세리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공 실장이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아가씨,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선재 그 사람 말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아가씨를 이용하려는 거예요. 공 실장의 간절한 목소리에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세리가 나간 후 공 실장은 다시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꽉 쥐고 결심을 굳혔어요. 큰아가씨에게 말씀드려야 해. 진실을 알려드려야 해. 미소 아가씨가 진짜 딸이었다는 걸. 공 실장은 휴대폰을 꺼내 경채에게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만약 진실을 말한다면 경채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요? 자신이 20년 동안 키운 딸이 친딸이 아니고 진짜 친딸은 4년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안 돼.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어. 공 실장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진실을 숨기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모두 고통스러웠거든요. 바로 그때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급박한 노크였어요. 공 실장님, 저 자경이에요. 급한 일이에요. 문 밖에서 자경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 실장은 황급히 수첩을 다시 감추고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 공 실장님, 큰일 났어요. 수정이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찾고 있대요. 세리랑 경채 언니 친자 검사 결과요. 자경의 말에 공 실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정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게 끝장날 것이었거든요. 그게 사실이에요? 네. 방금 수정이한테 전화 왔는데 자기가 검사 의뢰했던 결과지를 누가 가져갔다면서 난리예요. 혹시 공 실장님이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자경의 질문에 공 실장은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 결과지는 자신이 가져간 게 맞았거든요. 수정이 경채를 협박하는데 쓰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에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공 실장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경은 공 실장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정말 모르세요? 수정이가 공 실장님이 수상하게 행동하는 걸 봤대요. 자경이 다그치자 공 실장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 사실은 제가 가져갔어요.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공 실장의 고백에 자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왜 가져가신 거예요? 그 결과를 수정 아가씨가 알게 되면 안 돼요. 큰아가씨가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공 실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자경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체 그 결과에 뭐가 적혀 있는데요? 자경의 질문에 공 실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세리 아가씨가 큰아가씨 친딸이 아니에요. 루시아 사장님 친딸이에요. 공 실장의 말에 자경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세리가 경채 언니 딸이 아니라고요? 그럼 경채 언니 진짜 딸은 누구예요? 자경의 떨리는 질문에 공 실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소 아가씨였어요. 4년 전에 돌아가신. 공 실장의 말에 자경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소가 경채 언니의 친딸이었다니. 그럼 경채 언니는 친딸이 죽어가는 걸 모른 채 방치했던 거잖아요. 이럴 수가. 자경은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공 실장은 그런 자경을 바라보며 간청했어요.
사모님 제발 이 사실은 비밀로 해주세요. 큰아가씨가 알게 되면 큰아가씨가 버티지 못하실 거예요. 공 실장의 간청에 자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신도 큰 짐을 짊어지게 됐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알겠어요. 비밀로 할게요. 하지만 공 실장님, 이 사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경의 질문에 공 실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그 답을 몰랐거든요. 그날 밤 공 실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어느 쪽이 옳은 선택일까? 세리 아가씨. 미안해요. 아가씨는 누가 뭐래도 큰아가씨 딸이에요. 내가 죽는 날까지 그것만큼은 지킬 거예요. 공 실장의 중얼거림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죄책감은 점점 더 무겁게 짓눌러 왔어요. 2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이제 곧 폭발할 것만 같았거든요. 한편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자경은 지섭에게 모든 걸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이 비밀은 너무 위험했거든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지섭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경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자경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방금 들었던 충격적인 진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거든요. 주총 하루 전 민강유통본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백설이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거든요. 해임되느냐 아니면 살아남느냐. 모든 것이 주총 결과에 달려 있었어요. 경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주 명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오갔어요. 그녀는 각 주주들의 지분율을 계산하며 승산을 따져봤거든요. 연숙 여사 지분 15%, 우리 3남매 합쳐서 22%, 선재가 가진 차명 주식까지 합치면 경채는 계산을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문제는 선재였어요. 선재가 어느 쪽 편을 드느냐에 따라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것이었거든요. 선재 그 자식. 결국 배신했어. 경채는 펜을 내던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공들여 쌓아올린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어요. 아니, 애초에 선재는 자신을 이용만 했던 것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수정이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박함이 역력했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연숙 여사가 연락이 안 돼요. 수정의 말에 경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연숙과의 연락이 끊겼다는 건 매우 위험한 신호였거든요. 뭐라고? 언제부터? 어제부터요.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도 만나주질 않대요. 수정의 말에 경채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선재가 연숙에게도 뭔가 한 게 아닐까요? 지금 당장 연숙 여사 집으로 가봐야겠어. 경채가 재킷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수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총을 하루 앞두고 연숙을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한편 서리는 태경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주주 명단과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경채 측이 민씨 3남매를 다 끌어모았어요. 태경의 말에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연숙 여사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서리의 질문에 태경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여사님이 완전히 잠적하셨습니다. 집에도 계시지 않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태경의 말에 서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숙이 잠적했다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거든요. 혹시 선재가 연숙에게 세리 이야기를 해버린 건 아닐까요? 태경 씨, 연숙 여사님을 꼭 찾아야 해요. 내일 주총에서 여사님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서리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숨어 계셔도 반드시 찾아낼게요. 태경이 나간 후 서리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미소와 세리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미소야. 엄마는 너를 지킬 거야. 아무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 서리의 속삭임은 텅 빈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리에 대한 미안함도 밀려왔어요. 자신의 몸에서 나온 딸인데 그 아이를 외면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바로 그때 서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연아였어요. 언니, 큰일 났어. 연아의 다급한 목소리에 서리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세리가 알바하던 카페에서 선재랑 만났대. 그리고 둘이 어디론가 같이 갔다는데. 연아의 말에 서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재가 드디어 세리에게 진실을 말한 것이었어요. 어디로 간 건지 알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카페 사장님 말로는 세리 표정이 심상치 않았대. 연아의 말에 서리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세리가 진실을 알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거든요. 알겠어, 연아야. 내가 직접 찾아볼게. 서리는 전화를 끊고 재빨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리를 찾아야 했어요. 선재에게 넘어가기 전에 말이죠. 한편 선재는 세리를 데리고 한강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선재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당신 딸이라는 거예요? 세리의 떨리는 질문에 선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친자 확인서를 꺼내 세리에게 건넸어요. 직접 확인해봐. 너와 나는 99.9% 친자 관계야.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서류를 읽어내려가며 점점 더 커졌어요. 정말로 자신이 선재의 딸이라는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그럼 제 엄마는 누구예요? 세리의 질문에 선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시간이었거든요. 백설이. 지금 민강유통 사장이야. 너의 친엄마는 바로 그 여자야. 선재의 말에 세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루시아 사장님이 자신의 친엄마라니. 그럼 경채는 뭐가 되는 걸까요? 그럼 경채 엄마는 제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의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다니. 세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바뀐 거야. 20년 전에 말이야. 너는 원래 서리가 낳은 아기였는데 두식이 공 실장한테 시켜서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거지. 선재의 말에 세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럼 저는 대체 누구예요? 민세리예요? 아니면 백세리예요? 세리의 절규에 선재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김세리야. 나 김선재의 딸이고 백설이의 딸이지. 그리고 앞으로 민강유통의 주인이 될 거야. 선재의 말에 세리는 손을 빼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어요. 싫어요. 저는 그냥 민세리로 살고 싶어요. 경채 엄마 딸로. 경채는 내 엄마가 아니야. 선재가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들을 쳐다봤어요. 경채는 20년 동안 너를 속인 거야. 넌 원래 서리의 딸이었는데 두식이 빼앗아간 거라고. 선재의 말에 세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 집에 갈래요. 혼자 있고 싶어요. 세리가 카페를 뛰쳐나가자 선재는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씨앗은 뿌려졌으니 이제 자라나기만을 기다리면 됐거든요. 카페를 나온 세리는 한강변을 걸으며 울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경채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세리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경채 엄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엄마. 아니, 경채 씨.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세리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그녀는 한강 난간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어요. 바로 그때 세리의 앞에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설이었어요. 설이는 숨을 헐떡이며 세리를 바라봤거든요. 세리야. 설이의 목소리에 세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친모와 친딸의 첫 만남이었지만 둘 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루시아 사장님. 아니, 제 진짜 엄마? 세리의 떨리는 목소리에 설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세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세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세리의 말에 설이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세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세리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서리의 사과에 세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서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그럼 미소 언니는요? 미소 언니는 대체 누구예요? 세리의 질문에 서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미소는 자신이 16년 동안 키운 딸이었고 세리는 자신의 몸에서 나온 딸이었으니까요. 미소는 엄마의 딸이야. 너도 엄마의 딸이고. 서리의 대답에 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대답은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세리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그런 세리를 붙잡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세리야. 서리가 세리를 불렀지만 세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갔어요. 서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소야. 세리야. 엄마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해? 서리의 울음소리는 한강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총을 하루 앞두고 그녀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강유통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채는 연숙을 찾아 헤맸고 서리는 세리 걱정에 밤을 새웠으며 선재는 내일의 승리를 확신하며 미소 지었어요. 연숙은 자신의 방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고 세리는 한강변을 걸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거든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주총장에서 펼쳐질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모두가 긴장 속에서 밤을 보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